챗 GPT를 개발한 샘 엘트만이 딱 한마디로 정의합니다. 사람하고 만나고 싶은 일. 이건 절대 대체할 수 없다. 학력이 뭐지? 이 사람 뭐 배웠지? 스펙의 자격증이 뭐지가 아니라 이게 되게 중요한 거죠. 실제 IQ가 높은 사람이 사회적으로 성공하느냐? 연구를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공부는 잘해요. 근데 사회적으로 성공을 못해. 그 이유가 뭡니까? 지식 인사이드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울대 교육학과 신종호입니다. 조선시대 서당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책을 놓고 훈장님이 읽어주면 그대로 따라하는 방식으로 공부했잖아요. 그 외운 고전을 필요할 때 활용하는 능력이 되게 중요했고, 따라서 먼저 뭐 해야 됩니까? 달달달달 외워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시대에서 내용을 달달달달 외워가지고 사용하는 능력은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아졌어요. 최근 아주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챗 GPT, 궁금한 거 물어보면 바로바로 알려주잖아요. 사실을 기억하고 필요할 때 인출하는 능력은 그렇게 중요한 능력이 아니다. 다만 그 지식을 활용해서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이런 능력들이 더 중요해지거든요. 지식을 그냥 소비하는 시대는 끝났다. 우리들이 오해하는 게 뭐냐면 챗 GPT가 생각한다고 바라보는 거예요. 그게 오해예요. 생각은 내가 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필요한 자료들을 챗 GPT가 찾아가지고 요약해 주는 것이지, 그 요약한 결과를 내가 생각하지 못한다면, 이해하고 어디다가 활용할 수 있는지 판단하지 못한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죠. 틀린 정보도 막 갖고 오잖아요. 저도 제 논문에 대해서 챗 GPT가 얼마나 알고 있는지 궁금해서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틀립니다. 그 틀리다는 걸 내가 판단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잘못하면 거짓 정보에 이용되는 그러한 결과도 만들어줄 수가 있는 거죠. 제가 이번 학기 학부생 수업을 하는 게 인공지능 기반 교육이라는 수업입니다. 학생들에게 내준 과제가 뭐냐면 챗 GPT하고 대화를 통해서 2050년에 김미래라고 하는 학생의 하루 일과를 소설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우리가 머릿속으로 그냥 상상을 해본다고 했을 때 정말 풍부한 상상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챗 GPT하고 대화하면서 챗 GPT가 정리한 내용들을 내가 다시 재구조하고 확장하면서 2050년에 김미래라고 하는 학생의 하루 생활을 내가 상상을 하면 훨씬 더 풍부하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미래라고 하는 건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 스토리를 그림으로 좀 같이 표현했으면 좋겠다. 그림으로 어떤 내용들을 우리가 만들어낼 때 활용할 수 있는 AI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미드저니라고 하는 프로그램이죠. 그 미드저니를 활용해서 챗 GPT하고 대화하면서 개인이 만들어낸 스토리를 그림으로 같이 만들어서 제출하는 게 이번 학기 과제죠. 재밌습니다. 저도 기대가 됩니다. 내 상상의 세계가 더 확장되는 경험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다만 여기서 판단은 누가 해야 되느냐? 챗 GPT가 하는 겁니까? 내가 하는 겁니까? 그렇죠. 사람이 하는 거다. AI가 데이터 관련해서 가장 잘하는 일이 패턴화된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이거든요. 요번에 저도 이제 종합소득신고세 신고를 해야 되는데, 국세청에서 쭉 제 정보들을 다 정리해서 요번에 납부해야 될 세금이 얼마입니다. 딱 카카오톡으로 알려줘요. 너무너무 쉬운 일이에요. 왜? 제가 강연을 했던, 대학에서 보수를 받던 모든 것들이 다 전산의 데이터로 집적이 되잖아요. 그럼 그 데이터를 가지고 당신이 이번에 내야 될 세금은 얼마입니다 라고 알려주는 것은 아주 쉬운 겁니다. 그러니까 세무사의 역할이 어떻겠습니까? 점점 줄어들죠. 회계사도 마찬가지. 또 변호사도 이미 미국 같은 경우에 그 IBM에서 개발한 왓슨 법률 지원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요. 로스라고, ROSS라고 하는 인공지능 프로그램인데, 이미 미국 로펌에서는 로스를 이용해서 기존 판례들 분석하는 거, 이런 작업들을 다 시킵니다. 사람은 문서를 분석하는 데 있어서 집중하고 일을 처리하는 데서 제한점이 있겠죠. 근데 인공지능은 기존 판례들, 몇십만 건에 관련된 그 판례들을 단 하루면 쫙 정리해가지고 상황별로 딱 리포트를 해줄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거든요. 변호사의 역할도 변화될 수밖에 없다. 챗 GPT를 개발한 샘 엘트만이 딱 한마디로 정의합니다. 어떤 일을 할 때 사람하고 만나고 싶은 일, 그 일을 담당하는 사람, 직접. 이건 절대 대체할 수 없다. 내가 상담하는데 로봇하고 상담하는 게 좋습니까? 사람 만나서 상담하는 게 좋습니까? 시리야, 오늘 나 어때? 뭐 이렇게 대화하면서 약간의 자신의 그 정서적 문제, 감정의 문제 같은 것들을 대화할 수는 있겠지만, 사람하고 만나서 나 어저께 어떤 일이 있어. 그러면 그 사람이 그래, 나도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어. 자기 경험도 얘기해주고, 그런 경험들은 절대 놓치고 싶지 않아 한다. 그러면 그런 경험을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계속해서 그 전문성을 유지할 수 있고 더 중요해질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미래 인재상은 지식을 기반으로 생각할 수 있는 사람, 문제를 푸는데 그것을 활용할 줄 아는 사람, 새로운 걸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지적인 측면에서 필요한 거고, 두 번째는 따뜻한 사람. 왜냐하면 점점 우리가 기계화되고 또 개별화되는 사회에 살다 보면 같이 또 사람들을 만나고 싶어 합니다. 인간은 사회적 존재예요. 사회적 존재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하고 같이 어울려서 살아가는 것을 의미 있게 생각한다. 다른 사람하고의 관계에서 자기 감정을 잘 조절할 수 있어야 되고, 남의 감정도 잘 이해할 수 있어야 되고, 이런 일들이 앞으로도 계속 중요해질 수밖에 없다. MZ세대들이 개별적인 자기의 생활을 추구하더라도 자기가 좋아하는 일들은 같이 모여서 하고 싶어 해요. 동호회 모임이 더 활성화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 동호회 모임 할 때는 훨씬 더 자기의 감성이 중심이 되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런 자기의 감성을 중심으로 더 풍부한 행복한 삶을 만들어가고자 하는 욕구는 계속 강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걸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옛날하고 다른 방식인 거죠. 실제 사람들을 선발할 때에도 이제는 학력이 뭐지, 이 사람 뭐 배웠지, 스펙의 자격증이 뭐지가 아니라 문제를 주고 그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이걸 바라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앞으로 사회는 혼자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회가 아닙니다. 일들이 점점 복잡해져요. 옛날에는 혼자서 해결할 수 있었다면 이제는 아닙니다. 여럿이 같이 협력해서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상황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하고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능력, 협업할 수 있는 능력, 이게 되게 중요한 거죠. 이게 이제 감성이죠. 어떻게 보면. 이런 자기의 감성을 잘 이해하고 다룰 수 있는 능력이 중요한 또 미래 역량의 하나다. 요새 한번 보십시오. 일 혼자 하는 경우 있어요? 없어요. 근데 다른 사람하고 소통을 못해. 감정을 잘 이해 못해서 계속 대립만 해. 일이 됩니까? 그러니까 내향적인 친구들도 자기의 감성들을 좀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드러낼 수 있는 노력은 필요한 겁니다. 사회성, 자기의 감성을 이해하고 그것을 조절하는 것도 능력이라고 봐야 돼요. 우리가 이제 보통 능력하면 똑똑한 거, 이것만 생각하는데 이 똑똑함을 잘 다스릴 수 있는 마음도 중요하고, 또 자기의 똑똑함만 가지고 일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똑똑함하고 나의 똑똑함을 연결시켜야 되잖아요. 그건 뭐가 연결시킵니까? 사회성, 마음이 연결시키잖아, 감성이. 그러니까 중요하죠. 그러니까 한국 사회가 개인의 능력, 특히 경쟁 중심으로 누가 더 잘하느냐를 이전에는 중시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하고 협업하고 다른 사람하고 마음을 합치는 경험들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보세요. 지금 사회가 변하잖아요. 이제는 같이 일하는 시대가 된 거예요. 협력이 경쟁보다 더 중요해지고, 똘똘한 한 사람보다 진짜 집단 지성이라고 얘기하는데, 정말 생각하는 여럿이 힘을 합쳤을 때 똑똑한 한 사람보다 훨씬 더 큰 힘을 발휘할 수밖에 없다. 지금 챗 GPT, AI 얘기하는데 걔 얼마나 똑똑해요. 저 혼자 그 생각하는 AI를 다룰 수 있습니까?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집단 지성이 정말 더 앞으로는 중요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따라서 창의성도 개인 창의성이 아니에요. 이제는 집단 창의성, 컬렉티브 크리에이티비티라고 하는데, 이게 더 중요해지는 시대가 됐다. 그럼 같이 어떻게 새롭게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의사소통과 생각의 공유를 할 것이냐, 그런 경험을 어떻게 쌓을 것이냐, 이게 중요해지는 거고, 따라서 그 과정에서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고 소통하는 능력, 다른 사람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능력, 이거 되게 중요하죠. 저도 내성적입니다. 저도 내성적이에요. 하지만 일에 있어서는, 일은 같이 할 때 훨씬 더 나의 심적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거거든요.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잘 해결이 안 돼. 끙끙댄다고 그 문제가 해결되냐? 스트레스만 쌓입니다. 그런 일과 관련해서는 다른 사람하고 소통하면서 같이 해결하는 경험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일과 관련해서 내성적인 친구들도 사실은 자기가 그 일이 중요하고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는 게 의미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그런 내성적인 성격도 어느 정도 다른 사람하고 소통하면서 이 일을 잘 해결할 수 있는 쪽으로 얼마든지 자기가 변화시킬 수 있다. 그래서 사실 내성적이기 때문에 안 돼, 이게 더 문제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게 문제예요. 내성적인 친구도 자기 일에 대해서 충분히 소통할 수 있는 기회도 주고 좀 기다려주고, 어떤 경우에는 그런 분위기가 되면 훨씬 더 시너지 효과가 만들어질 수 있는 것이죠. 사실 언어 장벽은 인공지능 등 여러 가지 이제 테크놀로지가 지원이 되면 크게 문제가 안 될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합니다. 그러니까 챗GPT를 활용할 때 지금은 영어로 물어보면 영어에 대한 데이터들을 중심으로 이 챗GPT의 경험치가 쌓였기 때문에 보다 더 풍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지만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게 일종의 번역과 관련된 충분한 경험치가 쌓이면 한국 데이터도 똑같이 전부 다 포함해서 챗GPT DB 안에 포함할 수 있을 것이고 한국 내용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도 훨씬 더 풍부하게 할 가능성은 있다라고 저는 봐요. 따라서 뭐가 중요하냐? 언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챗GPT하고 소통할 때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내 생각을 정확하게 전달하는 능력이 중요한 거죠. 물론 이제 지금은 영어로 내 의사를 표현했을 때 더 많은 풍부한 정보들을 내가 찾아낼 수 있으니까 언어 능력이 영향을 미칠 수 있겠지만 점점 그 언어 장벽 문제는 해소될 가능성이 높다. 질문은 어떤 질문이든 좋은 질문입니다. 내가 궁금한 것을 묻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궁금한 것을 물으면 그 물음에 대한 답을 얻을 것이 아닙니까? 그때 그 답은 다른 사람의 아이디어가 아니라 내가 질문을 던지면 이제는 나의 것이 되는 거예요. 내가 중심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질문을 우리가 강조하는 거고 이 질문을 잘한다라고 하는 건 무엇을 의미하냐면 내가 원하는 게 뭐냐를 확실하게 전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질문, 아주 어려운 내용을 물어보는 것이 좋은 질문이 아닙니다. 내가 궁금한 게 무엇이다라는 걸 확실하게 전달해 주는 거. 이게 좋은 질문인 거죠. 그러니까 챗GPT를 활용할 때도 내가 원하는 걸 분명하게 물어보고 물어본 것에 대한 답이 내가 원하는 것이었는지를 판단할 수 있으면 정말 좋은 거지만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게 뭔지에 대해서 구체화시키지 못한다면 질문도 되게 일반적일 거고 그 일반적인 질문에 대해서 내가 얻게 된 답에 대해서 얼마나 내가 의미 있게 받아들일 거냐 이것도 의미가 없을 수 있다. 독서를 통해서 지식도 얻지만 지식보다 더 중요한 게 내가 알고 싶은 것들 내가 좀 더 확장해서 생각하면 좋을 것들이 무엇인지 궁금증이 생기거든요. 독서를 하게 되면 그런 궁금증 더 알고 싶은 마음이 생기니까 그 알고 싶은 마음이 뭘로 전환되느냐 질문으로 전환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독서나 다양한 경험이 내가 알고 싶은 것 더 확인하고 싶은 것들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우리가 뭐 질문을 잘하려면 책을 많이 읽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대화를 하던 책을 보던 뭐 영화를 보던 보고 난 다음에 내가 더 알고 싶은 거 궁금한 거에 대해서 질문의 형태로 메모하는 습관을 좀 가지세요. 되게 중요한 자기 자산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뭔가 볼 때마다 제 질문을 만들어 메모장에 막 적어요. 집에 가서 그 메모장 내용들을 정리하고 찾을 수 있는 그런 정보도 바로바로 찾아가지고 따로 제가 이제 파일 정리하는 게 있는데 그 파일에 다 집어넣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필요할 때 강연 때 이제 끌어다 쓰기도 하고 그 주제를 가지고 좀 더 공부하기 위한 책도 찾아보고 이런 일들을 하죠.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경험을 했을 때 그것을 메모하는데 메모할 때 약간 질문의 형태로 자신이 생각한 것들을 남겨둬라. 중요한 일종의 생각의 자산이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 시대가 지나가도 사실은 되게 중요한 게 스스로 계속해서 어떤 일에 대해서 관심을 잃지 않는 것. 그걸 우리가 이제 호기심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능력은 이전에도 중요했고 앞으로는 더욱 중요해질 거다. 두 번째는 어떤 일을 할 때 끝까지 그 일을 끝마치려고 하는 마음, 끝마치려고 하는 행동, 끝마치는 실제 결과 이것들을 경험으로 갖는 것. 이것은 앞으로도 이후로도 제일 중요할 거다. 끝까지 만들어 보는 거. 보통 우리가 이제 좀 어려운 일이거나 이럴 때 중간에 포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그건 자산이 안 됩니다. 그리고 자꾸 중간에 조금만 어려워도 그만두려고 해요. 일종의 습관이 잘못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충분히 자기가 조금만 1시간만 더 투자하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 그 지점만 딱 가면 아이고 안 돼 이러고 이제 포기하고 나가는 거지. 그래서 포기하지 않는 마음. 우리 중꺾마 요새 유행이 있잖아요.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 중요한 겁니다, 그게. 그런 능력들은 변하지 않을 거라. 그리고 이제 소통하는 능력.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서로의 마음을 소통하는 능력도 중요한 능력으로 계속 남아있을 것이다. 보통 머리가 똑똑하면 뭐든지 잘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는데 머리 똑똑한 사람들 중에 저 사람과 같이 일하고 싶지 않다. 그런 평가를 받는 경우가 많아요. 그거는 개인으로서도 손해고 집단으로서도 손해예요. 따라서 우리가 지적 능력이 뛰어나다라고 하는 것이 실제 생활 속에서 결과로 전환되려면 소통하는 방식, 다른 사람하고 협력하는 방식을 배워야 한다. 실제 IQ가 높은 사람이 사회적으로 성공하느냐? 연구를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공부는 잘해요. 근데 사회적으로 성공을 못해. 그 이유가 뭡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다른 사람하고 소통하고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는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정서지능이라는 개념도 우리가 90년대에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을 서로 소통하는 능력도 되게 중요한 능력이다. 그래서 이전에 얘기했던 IQ하고 대안되는 새로운 개념으로 정서지능이라는 개념을 골만이라는 사람이 이제 대중서를 쓰면서 알려지기 시작했는데 그게 되게 중요한 앞으로도 능력이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똑똑한 사람 공부는 잘한다 하지만 일을 잘할 수 있느냐 아니다. 거기에 플러스 알파가 필요하다. 정서지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에게 뭐 해라라고 하는 지시는 절대 하지 말아라. 이 말씀 꼭 드리고요. 우리가 솔선수범이라고 하잖아요. 부모님이 평상시에 어떤 생활의 모습을 보여주느냐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거울이에요. 열심히 생활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아이들도 열심히 합니다. 자기 절제를 하면 아이들도 절제하고요. 부모가 스마트폰 보고 있으면 아이도 스마트폰 보고 평상시에 자기 생활에 대한 엄격함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아이들이 보고 배울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저는 뭘 해라 이렇게 얘기하거나 뭔가를 자기가 고민해서 이후에 아이가 할 수 있도록 기회나 이런 것들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지 않나 이런 고민을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의미가 있는 일이다. 자기 스스로 자기 일만 열심히 하면 됩니다. 그게 더 중요해요. 자꾸 우리 부모님들은 자기가 모든 걸 관리해서 해줘야 된다는 생각을 해요. 근데 아이들도 이제 사춘기 이후로는 독립적으로 자기가 판단하고 거기에 책임지는 경험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성장해 가는 것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스스로 자기 일에 대해서 판단하고 책임을 질 수 있도록 우리 부모님도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기 삶의 주인의식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겁니다.